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16번째 시간 인텐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액티비티에서 알아볼 때 인텐트 객체를 이용해서 액티비티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인텐트란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인텐트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액티비티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있다. 그러면 이 화면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버튼을 누른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화면이 전환되죠.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액티비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라는 액티비티고 여기가 B라는 액티비티다. 그러면 이쪽에서 A에서 B로 딱 넘어가요. 넘어갈 때 어떤 객체를 이용해서 넘어가냐면 intent라는 객체를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냥 인텐트 객체를 만들고요. 인텐트 객체 생성을 할 때 매개 변수로 컨텍스트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넘어갈 B 클래스를 우리가 명시를 해줘갖고 인텐트 객체 만든 다음에 어떠한 메소드 스타트 액티비티 메소드 호출해가지고 그 화면 전환, 액티비티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거는 액티비티 전환을 할 때 방법, 뭐 레이아웃을 만든다, 아니면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한다, 자바 파일을 만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요 인텐트를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전환 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를 인텐트라고 합니다. 자,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냥 인텐트 객체 만들어 갖고 스타트 액티비티 매개 변수로 인텐트를 넣어서 그냥 액티비티 전환을 했는데 정보 전달을 우리가 만든 인텐트 객체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매개 변수 컨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전환되는 액티비티 클래스를 우리가 매개 변수를 줬죠. 생성할 때 그것도 정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도 줄 수가 있고 나머지 개발자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보, 뭐 기초 데이터는 거다 줄 수가 있어요. 뭐 스트링 값, 인트, 그다음에 불리언 이런 값들을 갖다가 인텐트에 담아서 화면 전환 시 새로운 액티비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액티비티가 있어요. 두 개의 액티비티가 있는데, 자, 이 액티비티가 있고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뷰가 있을 수가 있고 뷰 그룹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뷰 그룹은 다시 또 뷰 그룹이나 뷰를 포함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액티비티가 있는데 액티비티에서 이걸 딱 넘겨요. 전환을 해요. 스타트 액티비티 메소드 호출하고 넘길 때 어떤 객체 인텐트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인텐트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정보, 여기서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를 실어서 담아서 보낼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텐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인텐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객체입니다. 액티비티 사이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객체라는 게 인텐트의 개요고요. 자, 인텐트의 사용 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인텐트를 생성해야겠죠. new 생성자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호출할 액티비티 이름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뭘 한다? 인텐트 객체를 생성을 한다. 자, 두 번째는 호출 메소드를 이용하여, 호출 메소드가 뭐냐면 스타트 액티비티입니다. 스타트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액티비티 호출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 매개 변수로 우리가 요 앞에서 만든 인텐트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 굉장히 쉽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알아볼 텐데 요 사이에다가 스타트 액티비티 하기 전에 요 인텐트 객체를 만들었죠. 인텐트 객체를 만든 거에다가 정보 추가할 수가 있어요. 불리언 값이라든가 인트 값, 프리미티브 기초 데이터는 다 여기다 담아서
호출할 액티비티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이따 그 내용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인텐트 사용 방법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갈게요. 이클립스로 가서 자,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해서 한번 인텐트 생성하고 만드는 전송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빌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자,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세컨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액티비티 알아볼 때하고 똑같은 구조는 똑같아요. 자, 다음에 레이아웃 보면 메인 액티비티 메인 XML 있고요. 다음에 액티비티 세컨드 XML도 존재를 합니다. 자, 액티비티 메인 먼저 살펴보면 별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쌌고 버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그 세컨드 액티비티 세컨드 액티비티로 가라는 명령이겠죠. 그래서 닫을게요.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액티비티 세컨드 보니까 똑같아요. 리니어 레이아웃 있고 버튼 있고 다음에 얘는 고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로 간대요. 별거 없습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반드시 액티비티 정보 넣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넣고요. 메인 액티비티는 자동으로 프로젝트 생성할 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텐트, 오늘은 인텐트 알아보는 거니까 인텐트 생성하는 방법 봅니다. 자, 버튼을 저기 레이아웃에서 참조해서 생성을 했고요. 초기화해줬고 그 버튼에다가 set on click listen에서 리스너 달아줍니다. 자, 익명 이너 클래스로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텐트, 여기가 이제 오늘 핵심이죠. 자, 인텐트 변수 주고요. new 인텐트 생성자를 또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면 컨텍스트가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호출할 액티비티의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인텐트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그죠? 메모리에 실제로 인텐트 객체가 올라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 메소드 호출해서 인텐트 담아주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세컨드 액티비티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컨드 액티비티 갈게요. 세컨드 액티비티 가니까 얘는 정말 볼 거 없죠. 버튼만 하나 만들고 그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해요? 피니시. 세컨드 액티비티가 종료를 해요.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죠. 그래서 디스토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아예 날아가 버린 거죠. 세컨드는. 그러면 누가 보이겠어요? 먼저 실행한 온 퍼즈로 빠져 있겠죠. 온 퍼즈로 빠져 있던 메인 액티비티가 다시 화면에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예제라 직접 코딩은 안 하고요. 바로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에뮬레이터가 좀 마크 같죠? 잠시 제가 퍼즈 버튼 누르고 다시 에뮬레이터 재가동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자, 고 세컨드 액티비티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세컨드 액티비티로 왔겠죠. 자, 다음에 고 메인 액티비티 다시 메인으로 가기 위해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피니시 코드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다시 메인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텐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텐트 객체를 스타트 액티비티에 넣어서 보내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간단해서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다시 장표 가서 이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인텐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명시적 인텐트하고 암시적 인텐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텐트에는 명시적 인텐트와 암시적 인텐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시적 인텐트, 뭔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호출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런 게 명시적 인텐트예요.
내가 세컨드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거죠.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서 세컨드 액티비티를 호출하겠다라고 해서 인텐트 객체를 만든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호출할 대상의 액티비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명시적 인텐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암시적 인텐트는 호출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인텐트만 날려요. 하지만 날리지만 누가 어떤 어플이 실행될지 어떤 액티비티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냥 던지기만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감을 아직 못 잡으실 수 있는데요. 자, 뭐냐면 우리가 자, 요게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지금 보면 화면에서 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다이얼 버튼을 딱 누르면 요게 나와요. 요 화면이 나오고, 요 화면은 메인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어떤 거? 다이얼 어플에 있는 하나의 액티비티겠죠. 이것도 화면이겠죠. 그게 실행이 된 겁니다. 콜을 누르면 전화 화면, 전화 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컨택, 폰북이죠. 폰북. 그러면 컨택, 폰북이 열리는 거고요. 다음에 웹사이트 하면 웹사이트 이렇게 나오고요. SMS,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 하면 문자 메시지 앱이 실행되면서 해당 액티비티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근데 내 안드로이드 폰에 브라우저가 지금 이거 하나 말고 브라우저가 여러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A라는 브라우저, B라는 브라우저, C라는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웹사이트를 딱 클릭을 하면 A라는 브라우저가 열릴지 B라는 브라우저가 열릴지 C라는 브라우저가 열릴지 모르겠죠. 그럴 땐 여러분이 경험을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팝업창에 간단하게 하나 뜨고, 그죠? 다음 작업을 수행할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A, B, C가 다 화면에 보이죠. 그리고 2번 한 번만 할 것인지 계속 할 건지 여기 뭐 체크박스 같은 거 보이고요. 그죠? 자,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웹사이트를 열어라 하고 인텐트만 날려요. 그러면 그 인텐트를 받는 녀석은 웹사이트를 열 수 있는 브라우저가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 거예요. 뜨고 사용자한테 다시 선택권을 준 거죠.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열 것인지. 그죠? 자, 이렇게 암시적 인텐트, 몰라요. 호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인텐트를 날리고 나서 호출 대상을 알아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암시적 인텐트입니다. 자, 물론 하나밖에 없어요. 브라우저가 하나밖에 설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해당 브라우저 열리겠죠. 자, 어쨌거나 명시적 인텐트는 호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 암시적 인텐트는 호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3 예제 통해서 한번 코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해서 16-3 예제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을 결과를 보고 코드 리뷰를 하는 게 낫겠죠. 암시적 인텐트를 조금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나서 다시 코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 안드로이드 언더바 16 언더바 3 EX1 APK가 인스톨링 설치되고 있습니다.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네, 됐죠. 자, 여기서 다이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얼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다이얼 화면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 번호도 마찬가지로 인텐트를 날리는 쪽 메인 액티비티에 이 값도 인텐트 안에다가 정보를 넣어서 호출을 한 겁니다. 자,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뭐 콜, 그죠? 전화 통화하는 화면이겠죠. 자, 에뮬레이터라 좀 시간이 좀 더디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타겟폰에서 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화면 전환 될 겁니다. 자, 전화고요. 실제로 전화 오면 전화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컨택하면 폰북 화면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에 웹사이트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웹사이트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브라우저가 열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MS,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전화를 계속 통화 중인가요, 지금? 네, 끊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인데 명시적 인덴트는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명시적 인덴트는 알아보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암시적 인덴트만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레이아웃 한번 볼까요? 레이아웃을 딱 보니까 버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다이얼 버튼, 콜 버튼, 컨택 버튼, 웹사이트 버튼, 문자 메시지 버튼 나와 있고요. 메인 액티비티를 보니까 버튼 우리가 레이아웃 잡은 거 다 초기화시켜 줬고요. 거기다가 리스너 다 달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너 가서 봐야겠죠. 먼저 다이얼 버튼입니다. 다이얼 액티비티를 호출한 버튼인데, 자, 보면 토스트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URI를 줍니다. URI에서 URI 파스를 해갖고 실제로 전화 누른 거, 전화 번호를 URI에다가 URI 객체로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텐트를 만들 때 인텐트 뉴에서 여기다가 인텐트가 갖고 있는 상수 액션 다이얼을 주고요. 액션 다이얼을 주고 그 다음에 URI 값을 넣어주면서 생성을 합니다. 인텐트를. 그러고 나서 스타트 액티비티에다가 넣어서 전달을 하면 스타트 액티비티의 매개 변수로 인텐트를 넣어서 주면 다이얼 화면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번호가 어디? 인텐트에 들어가는 거 있죠. URI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 다이얼을 누르면 010-1234-5678 이 정보가 어디로? 다이얼로 가서 다이얼로 어떻게 가요? 액션 다이얼 요 명령을 줬기 때문입니다. 요 상수값을 담아서 줬기 때문에 암시적 인텐트로 인식을 하고요. 그 값이 다이얼 화면에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에 콜 있죠. 콜은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컨택 폰북이죠. 폰북은 URI에다가 이 값을 줍니다. 컨텐츠 컨택 피플 요 값을 줘서 인텐트를 만든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겠죠. 네, 밑에 다 널이 아니면 스타트 액티비티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컨택은 이렇게 URI 파싱을 컨텐츠 컨택 people 요 값을 스트링 값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URI를 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주소가 있겠죠. 반드시 HTTP 프로토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RI 값에다가 프로토콜 그 다음에 도메인 주소를 넣어서 URI를 만들고 그 URI를 인텐트에다가 넣어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션은 액션 뷰예요. URI 그 컨택도 액션 뷰고요. 다이얼은 액션 다이얼, 콜은 액션 콜, 그 다음에 컨택과 웹사이트, SMS는 다 액션 뷰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인텐트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매개변수로 그냥 액션 뷰만 넣어주고 put extra에다가 SMS body 문자 메시지 요게 문자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set type을 갖다가 v&d 안드로이드 디렉토리 MMS, SMS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정해진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암시적 인덴트를 날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여러분이 다 여기서 나열하기 힘들고요. 레퍼런스 문서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것만 제가 여기서 쭉 한번 나열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콜이 남았는데, 콜은 인텐트 콜 액션 주고요. 다음에 URI에다가 이렇게 전화, 실제로 전화 통화가 될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텔로요.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웹사이트, 웹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 할 때는 매니페스트에다가 퍼미션이란 걸 하나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use permission, 안드로이드 퍼미션, 콜폰. 네트워크는 아니고 여기 콜이네요. 콜, 전화 거는 거. 요 퍼미션, 전화 걸 수 있도록 이 액티비티에서 전화를 거는 암시적 인덴트를 날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줘야 됩니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콜폰이 줬고요. 아까 제가 네트워크라고 잘못 말씀드린 건 네트워크 브라우저 어플 있죠. 그 브라우저 어플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브라우저 어플에 이런 퍼미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네트워크 관련된 어플을 만들면 퍼미션, 네트워크 퍼미션을 이쪽에 기입을 해 주셔야지 실제로 무리 없이 에러 없이 네트워크에 잘 접속할 수가 있고요. 자, 콜은 전화 거는 거죠. 전화 걸 때는 요 퍼미션을 주셔야지 콜이 전화 기능이 제대로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쭉 알아봤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인텐트에 들어가는 액션 값을 외울 수도 없겠죠. 근데 직관적으로 단어가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모르신다 하더라도 레퍼런스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용 방법,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정해져 있는 사용 방법 등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올게요. 자, 그래서 명시적 인덴트가 있고 암시적 인덴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액티비티 통신. 액티비티 간의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텐트의 특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인텐트. 우리가 방금 알아봤듯이 액티비티 사이에 액티비티 전환을 할 때 액티비티와 액티비티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데 인텐트를 이용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정보를 여기다 더 추가로 우리가 넣을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코드 보면서 저기 여러분들이 코드 좀 보시면 금방 또 이해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개발자로 하여금 굉장히 편하게 모든 API를 굉장히 편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우리는 그 공짜로 제공되는 API를 그냥 쓰면 돼요. 그죠? 아무런 수고 없이, 수고라고 하면 좀 그 API를 학습하는 정도죠. 사용 방법을 그 정도만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좋은 어플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이거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런 에즈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자, 실행을 해서 어떤 어플인지 한번 보니까 자, 여기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예요. 세컨드 액티비티, 서드 액티비티인데 세컨드 액티비티 가볼게요. 예, 그러면 유저 아이디 abc 유저 패스워드 1234 다시 메인 액티비티 가고요. 서드 액티비티 가볼게요. 그러면 유저 아이디 abcd 패스워드 1234 액티비티 가면 로그인 페일 유저 아이디 abcd 갖고 뭐 대충은 좀 감이 오시겠죠. 세컨드 액티비티라면 아이디 값하고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전달받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그냥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 하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정보를 아이디 값하고 패스워드를 줘요. 그 준 걸 가지고 서드 액티비티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로그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한 예제니까 여기다 안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아이디 넣는 에디트 텍스트, 패스워드 넣는 에디트 텍스트 넣어서 거기서 사용자로 하여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은 다음에 버튼 누르면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로그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요런 어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자,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세컨드 액티비티가 있고 서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액티비티니까 어디 매니페스트에 다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다음에 레이아웃을 보면
예, 세 개의 레이아웃이 있는데 레이아웃은 뭐 별반 없겠죠. 메인은 텍스트, 그 다음에 버튼, 그 다음에 세컨드 텍스트 버튼 있고요. 서드 텍스트 버튼. 자,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이런 거는 계속 했기 때문에 반복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메인 액티비티 먼저 볼게요. 자, 온크리에이트에서 텍스트 뷰 찾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시켜주고 얘도 고 세컨드에다가 리스너 달아주고요. 고 서드 버튼 찾아 초기화 해줬고 고 서드 버튼에다가 리스너 달아줬고요. 자, 그럼 리스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리스너 봅니다. 자, 리스너는 그 이너 클래스로 제작이 됐고요. 리스너로 됐고, 자, 인텐트 먼저 선언을 해줬고요. 다음에 버튼 아이디가 고 세컨드면 고 세컨드 버튼을 누르면 인텐트 만들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정 주고 세컨드 액티비티 가라. 이거는 뭐 특이한 상황 아니죠. 자, 그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여기가 이제 요번 예제 하이라이트죠. 자, 인텐트에다가 어떤 정보를 줄 때는 put extra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자, 여분의 정보를 넣으라고 해서 put extra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첫 번째 값이 키 값이에요. 두 번째 값이 value 값입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값 ABC로 넘기겠다. ABC로. 다음에 put extra 했어요. 또 유저 패스워드 1, 2, 3, 4.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키, 두 번째는 값인데 이 값은 초기 데이터는 그죠? 기초 자료용 자바의 기초 자료용 데이터는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트형, 스트링형, 불린형 다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를 넣어서 호출을 하면 세컨드 액티비티에 어떤 정보가 전달돼요? UID, 유저 패스워드 정보가 ABC 1, 2, 3, 4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컨드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게요. 세컨드 액티비티에서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러면 얘는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인텐트가 정보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인텐트가 올 거예요. 그 인텐트를 초기화해 주는데 그냥 get 인텐트 하면 돼요. 인텐트가 메인에서 세컨드로 뿅 오죠. 왔을 때 잡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get intent 메소드를 바로 그냥 호출해 주면 그 메인 인텐트에서 온 전달된 인텐트가 객체가 여기 담기고요. 객체와 동일한 객체가 초기화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넘어온 인텐트죠. 그 인텐트에서 스트링 값이면 초기 데이터가 스트링이면 ABC면 get string extra user ID 키 값 넣어주고요. 저기 int형이에요. 그러면 get int extra user ID. 그 다음에 뒤에는 만약에 유저 패스워드가 값이 없어요. 키 값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값이 없이 넘어왔어요. 그럴 때 디폴트 값을 뒤에 하나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이 만약에 값이 없으면 그냥 유저 패스워드는 0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get string, get int, get boolean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메소드 한번 그 어시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자료를 데이터를 이렇게 기초 데이터를 바로바로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키 값을 가지고 뭘 이용해요? 인텐트에 put extra 다음에 get string extra, get int extra 등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다음에 텍스트, set 텍스트에서 텍스트 왜 찍어주고 있죠? 이건 별 다른 거 없겠죠? 다음에 third activity, 고 third예요. 자, 세 번째 third activity로 가는데 얘는 뭐 하는 녀석인지 볼게요. 자, 인텐트 생성하는 거 별반 차이 없어요. third activity로 가라. 자, third activity 가면은 한번 어떻게 된 건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인텐트에다가 put extra에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똑같이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start activity. 자, 여기서 보면 위쪽에는 start activity 메소드를 호출하고 여기서는 start activity for result입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start activity는 second activity로 정보를 전달하고 끝이에요. 하지만 start activity for result는 얘가 이쪽으로 third activity 정보를 전달하죠. 그리고 나서 third activity에서 결과값을 다시 main activity로 보낼 수, 즉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그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매개 변수로 인텐트 넣어주고요. 위쪽에서 정보를 담은 인텐트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은 구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액티비티 유저 인포,
유저 인포가 여기 상수로 0으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구분을 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서로 값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좀 이따 결과물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서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했어요. 그럼 서드 액티비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인텐트를 받아요. 인텐트 받아서 get 인텐트를 받는 거 똑같습니다. 다음에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받고요. 그 다음에 컨스턴트 디버거, 요거는 디버거 하는 거니까 조금 제가 요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유저 아이디 이퀄 유저 아이디가 abc이고 패스워드가 1, 2, 3, 4이면 로그 플래그 변수죠. 불리언 값의 플래그 변수를 로그인 플래그를 true로 준 거예요. 그죠? abc 1, 2, 3, 4면 통과 로그인 된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나시면 아니죠 n지면 어떻게 해요? false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스너를 볼게요. 리스너 어디 있냐면 버튼에 달려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메인으로 가요. 다시 메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인텐트를 만들어서 돌아오죠. 인텐트 만들어 갖고 인텐트에다가 put extra user info 하고요. tv get text 그죠? 텍스트 뷰에 아까 텍스트 뷰에 셋했던 유저 아이디하고 유저 패스워드 그거를 get 해 갖고 스트링 값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로그인 플래그 변수가 여기서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 오케이인지 NG인지 판단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ABC하고 1, 2, 3, 4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set result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third activity login OK 로그인 OK 뭐예요? 0이죠. 0. 자,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LG로 들어와서 set result third activity login NG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intent 객체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set result에서 메인으로 가는 거죠. 여기 보면 밑에 finish가 있죠. 그래서 얘가 끝나요. 끝나고 다시 처음에 호출하는 데 부분 메인으로 다시 옵니다. 왜 메인으로 오냐면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줬기 때문에 되시겠죠? 와서 이 값을 가지고 얘가 유저 인포가 처음에 0이었죠? 그러면 set result 해가지고 이 액티비티가 종료되고 다시 메인으로 올 때 콜백 메소드로 on activity result 리졸트의 결과물 액티비티의 결과물인 메소드가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호출될 때 리퀘스트 코드하고 리졸트 코드 인텐트가 들어와요. 매개 변수로. 자, 그리고 나서 리퀘스트 코드 요청한 코드가 들어옵니다. 요청한 코드가 뭐냐면 바로 얘예요. 유저 인포 액티비티 유저 인포 0번으로 호출해서 넘어갔죠. 넘어간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때 리퀘스트 코드가 자동으로 파라미터로 들어오고요. 그 리퀘스트 코드가 유저 인포이면 이 아래 내용을 실행해라 라고 해서 유니크한 코드 키값이겠죠. 자, 그래서 유저 인포이면 리졸트 코드 third activity login OK 리졸트 코드는 여기서 넘어옵니다. third activity login OK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third activity login OK이면 같으면 텍스트 뷰에다 어떻게 찍어줘요? login success 그리고 user info get string 다시 넘어오니까 여기서 intent에서 다시 넘어오니까 이 값을 이용해서 찍어줄 수 있고요. 다음에 login 그렇지 않으면 login ng면 fail 찍어주고 이렇게 user info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코딩으로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줘서 그 값을 가지고 third activity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요게 만약에 A, B, C이고 얘가 1, 2, 3이면 어떻게? 1, 2, 3, 4이면 어떻게 돼요? 통과되겠죠? 그러면 로그인 플래그 true를 줘서 여기가 실행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로그인 OK니까 여기가 마찬가지 실행될 수 있겠고요. success. 자,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는 값을 그냥 전달해주고 끝나요. 하지만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를 해서 값을 주고 나면 얘가 종료되고 나서 다시 올 때 어떤 메소드? on activity result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로그를 갖다가 제가 지난 시간인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그 저 안드로이드 유틸에 있는 로그 객체를 이용해서 로그를 우리가 태그 값 이용해서 이렇게 쭉 찍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찍을 수 있는데 이런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개발할 때는 그냥 개발자가 보는 거니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노출시켜 가지고 그죠? 나중에 그 발행을 할 때 이거 퍼블리싱 할 때 앱을 퍼블리싱해서 패키징 해갖고 앱에 올릴 때 이런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를 갖다가 로그를 계속 출력하게 하면 이런 곳에 계속 남겠죠. 로그인 창에 로켓이나 이런데 그러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스턴트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 디버그 모드 변수를 하나 줬습니다. 그 디버그 모드가 지금 폴스예요. 폴스면은 어떻게 해요? 이 로그가 화면상에 안 보이겠죠. 근데 나는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true로 주고 하면 여기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로그가 다 찍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를 저기 개발할 때는 true로 주고 나중에 릴리즈 할 때는 false로 주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rue로 주고 하면 로켓에 계속해서 로그 찍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와 관련된 액티비티 전환 시 굉장히 중요한 인텐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인텐트 할 때 put extra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결과값을 받는 방법 start activity for result 메소드 이용해서 한다는 거. 다음에 그 결과값이 어떻게 들어와요? on activity result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그 결과값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이 사용 방법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했는데 인텐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벤트 알아봤었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알아봤죠. 그 다음에 인텐트 오늘 알아봤는데 세 개 꼭 잘 알아두시고요. 물론 그 전에 했던 UI 그리는 그 레이아웃 잡는 방법 그런 것도 꾸준히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